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학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도형의 기초 점선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점선면의 뜻과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점선면의 뜻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강의를 도형의 뜻, 점의 뜻, 선의 뜻, 면의 뜻 이 네 단계로 나누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형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공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는 수없이 많은 물체들이 있습니다. 그 물체들은 제각기 위치, 모양, 크기, 색깔, 무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위치, 모양, 크기만을 생각한 것을 도형이라 합니다. 위치, 모양, 크기, 색깔, 무게 이런 것들은 고려 안 합니다. 위치, 모양, 크기만을 생각한 것을 도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사람 얼굴을 그립니다. 점을 찍습니다. 이 위치에 저 위치에 점을 찍습니다. 또 선을 긋습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만큼의 크기면에 색칠을 합니다. 그렇게 그림이 완성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위치, 모양, 크기와 점, 선, 면으로 우리는 도형의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도형이란 위치, 모양, 크기를 가진 것으로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도형이라고 합니다. 이 점의 뜻 1. 수학에서 점의 정확한 뜻은 없습니다. 수학에서는 점을 정확히 못하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점으로 알고 계시죠? 네, 점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점이 아닙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클리드의 점에 대한 인식, 기하학의 대가이신 수학자 유클리드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도 점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따라갔으면 합니다. 자, 유클리드는 오직 점을, 오직 위치만 나타내고 차원을 말하면 0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차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선 있죠? 선. 네, 이 선이 바로 1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축, Y축. 네, 이렇게 생긴 이 평면을 2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에서 살고 있죠? 네, X축, Y축, Z축, 공간 좌표에 있는 것이 3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유클리드는 이 점이라는 것은 위치만 나타내고 차원은 1차원, 2차원, 3차원도 아닌 0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원이 없다는 얘기죠. 이 위치라는 것은 수직선상에 점을 찍을 때 위치를 연상하면 됩니다. 여러분 수직선 그리고 여기가 0이네 여기가 1이네 하고 이렇게 점을 찍죠. 이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위치를. 오직 점이라는 건 위치만 나타낸다. 또 쪼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분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점은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 점을 이렇게 인식을 안 합니다. 자, 쪼갤 수 없다, 부분을 가지지 않는다. 길이, 넓이, 부피, 두께를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근세에 와서 힐베르트라는 수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힐베르트에 의한 점의 인식 방법.
점선면의 뜻은 그들과 관계 있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점선면의 뜻을 간접적으로 규정한다. 점이 뭐다, 선이 뭐다, 면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얘네들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점선면의 뜻을 간접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현대 수학에서의 점에 대한 인식. 현대 수학에서는 점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힐베르트의 영향을 받아 수학에서 그냥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명제, 공리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명제를 통해 점을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얘기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은 단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네, 일단 세 개 다 읽고 하나씩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평면과 직선이 만나면 단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교선들이 평행하지 않은 서로 다른 세 평면은 단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자, 한 개씩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만나는 두 직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죠? 그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점입니다. 하나만 존재합니다. 단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네, 여러분 안 보일까봐 이렇게 점을 찍어 놨습니다. 네, 선과 선이 만나게 되면은 그 만나는 지점이 점이다라는 얘기죠. 인식을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평면과 직선이 만나면 단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여기 평면이 있고요. 이 직선이 얘를 뚫고 지금 지나갑니다. 뚫어야 돼요. 뚫었을 때 그 뚫는 그 지점, 그것이 여러 개의 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점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평면을 직선이 뚫고 지나갈 때 그 만나는 그 부분, 그것이 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선들이 평행하지 않은 서로 다른 세 평면은 단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자, 지금 여기 직육면체가 있는데요. 직육면체 여기 지금 이걸 면이라고 그래요. 면들. 네. 지금 면이 여기 보이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자, 이 면과 면이 만나면은 반드시 선이 생깁니다. 그 선을 수학 용어로 교선이라고 그래요. 면과 면이 안 만나면은 교선이 없는 거죠. 두 개의 면과 면이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선이 생기는데, 선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개의 면이 만나면 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선이 생겨요. 그 선을 교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면은 여기 교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면 교선이 여기가 있죠. 이 교선들이 지금 평행하지가 않죠. 교선들이 평행하지 않은 이 서로 다른 세 평면이 만나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만나는데 여기 이 점이 한 점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세 평면이 만나면은 점 하나를 결정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부분이 점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도형을, 기하를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 세 개를 외우셔야 돼요.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은 단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평면과 직선이 만나면 단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교선들이 평행하지 않은 서로 다른 세 평면은 단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이거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점을 인식하기 위해서 5번 점을 인식하기 위한 수학적 노력. 어떤 공간에서 오로지 위치만 같습니다. 길이, 넓이, 부피가 없습니다. 길이, 넓이, 부피가 0입니다. 그래서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점, 이것은 크기가 있으므로, 크기가 있죠? 도형에서 말하는 점이 아닙니다. 점은 크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6. 점을 인식하는 우리의 자세. 자, 점을
우리가 방금 점이 뭐라는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아까 뭐 세 개인가를 애우라고 그랬죠. 네, 그걸 통해서 점을 인식을 하는 건데요. 점을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수학의 이론 전개와 학습의 편의를 위해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학적인 점에 대한 인식은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점선 면들 얘네들의 관계를 얘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규정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선의 뜻. 1. 수학에서 선의 정확한 뜻은 없습니다. 2. 유클리드의 선에 대한 인식. 자, 유클리드는 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그걸 보고 우리도 그 인식대로 우리의 인식을 바꿨으면 합니다. 선은 길이가 있고 폭이 없는 것이다. 폭이 없는 거예요. 길이만 있습니다. 선은 길이가 있고 폭이 없는 것이다. 선의 양끝은 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요? 유클리드란 수학자가 선의 양끝은 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의 근거에 선은 점에 의존하며 선 자체의 기본 요소는 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의 양끝은 점이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나타내 보면 선이라는 것은 점에 의존을 하며 점들이 쭉 찍혀야 선이 된다라는 고로 볼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3. 힐베르트에 의한 선의 인식 방법. 네, 힐베르트는 무조건 점선면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점선면의 뜻은 그들과 관계에 있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점선면의 뜻을 간접적으로 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4번 현대수학에서의 선에 대한 인식. 점선면에 대한 수학적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현대수학에서요 이들 사이의 관계만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선이 점을 지난다, 선과 면이 만난다, 두 점 사이에 선이 지나간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점선면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증명 없이 사용하는 명제로 선에 대한 개념을 규정합니다. 서로 만나는 두 평면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서로 다른 두 점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네, 무슨 얘기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만나는 두 평면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이게 뭐냐면요. 이 평면과 이 평면이 만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선이 생기죠. 네, 이 선이 하나의 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평면과 이 평면이 만나면은 바로 여기 만나는 이 지점들, 요것이 선이란 얘기죠. 자, 이 평면과 이 평면이요. 이 평면과 이 평면이 만나는 거는 여기서 만나죠. 네. 요 만나는 지점들, 이게 선이란 얘기예요. 이 평면과 이 평면이 만나는 건 여기서 만나는 거죠. 네, 이렇게 만나는 요 지점들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지점이 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여기 지금 점이 두 개 있습니다. 자, 점은 안 보이는 건데요. 아까 점은 안 보인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안 보이는 거를 이렇게 놓고 제가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다라는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점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이렇게 쭉 이으시면 돼요. 이렇게 두 점을 이으면은 이렇게 선이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죠. 두 개 만들 수 있고 세 개 만들 수 있고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이게 선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네, 이게 바로
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선이라는 거는 이런 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요. 도형을, 기하를 아주 깊게 공부하시는 분은 이걸 외우셔야 돼요. 서로 만나는 두 평면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서로 다른 두 점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이거를 꼭 외우셔야 합니다. 5. 선을 인식하기 위한 수학적 노력. 자, 서로 만나는 두 평면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라고 했고요. 서로 다른 두 점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이 말에 의해서 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증명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명제인 두 개의 개념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의 개념을 규정한다. 네, 수학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을 인식하기 위해서. 6. 선을 인식하는 우리의 자세. 선은 위치, 모양, 길이는 있지만 두께는 없습니다. 실처럼 가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데 실은 두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말에 의해 실은 선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선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언어 생활에서 실을 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절대로 선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 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의 뜻. 이를 수학에서 면에 대한 정의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유클리트의 면에 대한 인식. 자, 유클리트의 면에 대한 인식을 잘 들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바꿨으면 합니다. 면은 길이와 폭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면은 길이와 폭, 요거만 있는 것이다. 면의 끝은 선들이다. 자, 면의 끝은 선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유클리트라는 위대한 수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이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 말들을 잘 보셔야 돼요. 평면은 직선들이 쭉 곱게 있는 것이다. 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면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3. 힐베르티엔 면의 인식 방법. 네, 점선면의 뜻은 그들과 관계 있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점선면의 뜻을 간접적으로 규정한다. 점선면 똑같이 힐베르트는 그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얘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규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수학에서 힐베르트의 영향을 받아서 점선면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4. 현대 수학에서 면에 대한 인식, 면에 대한 수학적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점선면 사이의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합니다. 여기 쭉 나오는 거, 그거를 인식함으로써 면에 대한 개념을 규정을 합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은 단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네, 면을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일단 읽겠습니다.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은 단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은 단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평행한 두 직선은 단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이거는요, 증명이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요. 이 말들에 의해서 면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네, 이렇게 세 점이 있습니다. 세 점을 이렇게 일직선상에 잡아버리면 이 세 점을 지나가는 평면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쪽에서 지나가는 거, 네,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 세 점을 무지 많은데요.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이 세 점은 이 세 점을 이 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면은 하나가 생긴다는 얘기죠. 네, 두 개, 세 개도 아니고 이 세 개의 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돼요. 안 될 때에는 이 세 점은 하나의 평면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평면의 면의 개념입니다.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은 단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여기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 위의 점 말고 떨어져 있는 다른 쪽에 있는 점과 이 직선이 있으면 얘네는 또 하나의 평면을 만드는구나. 이거에 의해서 면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은 단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네, 이렇게 서로 만나죠. 두 선이 만납니다. 만나면 단 하나의 평면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면에 대한 성질을 얘기를 할 때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두 직선이 만났다. 그럼 걔네는 한 평면 위에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평행한 두 직선은 단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이 선이 평행하면은요, 이 선에 의해서 또 하나의 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형에 대한 성질을 얘기를 할 적에 이 평행하게 선을 그면은 그 두 선을 지나가는 면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해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면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합니다. 네, 도형을, 기하를 또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서로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이 네 가지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면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거로부터 우리가 면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바로잡아야 됩니다. 5. 면을 인식하기 위한 수학적 노력. 앞서 나온 4번에 있는 점과 직선과 면에 대한 관계에 의해 면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규정합니다. 6. 면을 인식하는 우리의 자세. 면은 입체의 경계가 되는 요소로서 위치, 모양, 넓이를 가지고 있지만 두께는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선면의 뜻은 점의 뜻, 아까 2-4번에 나와 있는 거요. 선의 뜻, 3-4번에 나와 있는 거요. 면의 뜻, 4-4번에 나와 있는 거에 의해서 개념을 유추해서 그것으로 뜻을 간접적으로 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선면의 뜻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점선면,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어렴풋이 점선면에 대한 성질이 인식되었을 겁니다. 그 성질들이 바로 점선면의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